우리가 아는 우주는 5%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6편에 걸쳐 별, 블랙홀, 외계 생명체,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 우주의 겨우 5%에 대한 얘기였어요. 나머지 95%는요. 과학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 물질, 즉 별, 행성, 가스, 먼지, 우리 몸 전부가 고작 5%예요. 나머지는 암흑 물질 27%와 암흑 에너지 68%로 채워져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정체도 모르는 것들이 우주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어둠의 정체를 파헤쳐 볼게요. 암흑 물질의 발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암흑 물질 이야기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은하단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은하단 안의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그 속도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은하들이 진작에 은하단 밖으로 튕겨 나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튕겨 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질량이 은하들을 붙잡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암흑 물질의 첫 발견이에요. 이후 1970년대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면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했어요. 은하 바깥쪽 별들이 안쪽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돌고 있었거든요. 태양계로 치면 해왕성이 수성과 비슷한 속도로 도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죠. 결론은 하나였어요. 은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량 덩어리, 암흑 물질이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암흑 물질이 없으면 은하가 무너진다. 암흑 물질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이상으로 우주 구조 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우주 초기 빅뱅 직후를 생각해 보세요. 수소와 헬륨이 균일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은하가 됐어요. 근데 일반 물질만으로는 그렇게 빨리 뭉칠 수가 없어요.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암흑 물질이 먼저 중력으로 뭉치면서 일반 물질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 수 있는 뼈대 역할을 했다는 게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이에요. 우주의 거대 구조, 은하들이 실처럼 연결된 우주 거미줄 카즈믹 외부도 암흑 물질의 분포를 따라 형성됐어요.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별도, 은하도, 지구도,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주의 뼈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 우주를 밀어내는 미지의 힘. 암흑 물질보다 더 미스터리한 게 있어요. 바로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예요. 6편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했죠? 그것도 점점 가속되면서요. 뭔가가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건데 그 정체가 바로 암흑 에너지예요. 우주 전체 에너지의 68%를 차지하는데도 정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우주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항을 넣었다가 나중에 뺐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정적인 우주를 유지하려고 넣었던 건데 허블이 팽창을 발견하자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주 상수가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어요.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가 계속 우주를 밀어낸다면 수조년 후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은하들이 너무 멀어져서 서로를 볼 수 없게 되고 별들도 연료가 다 떨어져 꺼지고 결국 우주는 차갑고 텅 빈 어둠이 될 거예요. 이걸 빅프리즈, 우주의 열적 죽음이라고 해요. 물론 수조년 뒤의 이야기지만요. 암흑 물질의 정체를 찾아라. 그렇다면 암흑 물질은 대체 뭘까요? 빛과 반응하지 않고 전자기력도 없고 오직 중력으로만 존재를 드러내는 입자예요. 과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후보는 윈프, 즉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암흑 물질 입자가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 초정밀 검출기를 설치하고 암흑 물질 입자 하나가 일반 물질과 충돌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직접 검출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흑 물질의 존재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 증명되고 있거든요. 모름을 인정하는 것의 위대함.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우주의 95%를 모른다는 게 과학의 실패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는 걸 알아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보예요. 칼 세이건이 늘 강조했던 것도 이거예요. 과학은 완벽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우주의 95%가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 앞으로 인류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보다 19배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설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존재. 우주의 대부분은 어둠이에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 정체 모를 암흑 에너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는 별과 행성과 생명이 겨우 5%의 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 안에서 인간이 나머지 95%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주 전체의 0.0000001%도 안 되는 존재가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 한다는 겨. 칼 세이건은 말했어요. 우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우주 안에 있다. 우리가 어둠을 이해하려는 그 호기심 자체가 이미 우주의 일부예요. 다음 편에서는 빅뱅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찾아갑니다. 다음에 만나요.